내일 밤부터 뉴욕 일원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며 도로 결빙과 높은 습도의 무거운 눈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도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달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포함한 어떤 국적의 추방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뉴욕주 유권자의 79%가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렌스 박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광석 현 회장도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밤부터 뉴욕 일원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북동부 내륙 지역은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뉴욕시에는 눈과 비가 내리며 도로 결빙이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습도의 무거운 눈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피해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혀 폭설과 함께 강력한 내우도 예상됩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과 오데오 인근 지역의 경우 3에서 4인치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 뉴욕, 보스턴에 이르는 해안 지역은 눈과 비가 혼합된 형태의 얼음 폭풍이 예상됩니다.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 통행은 물론 출근 시간 통행에도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습설로 인한 2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눈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도로를 막고 전선 등을 끊어 정전 등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폭풍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지만 토요일은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전 중에 뉴욕 일원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 추가 관세는 반전 없이 예정대로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하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트리도 총리와 통화를 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저는 이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최종적인 경제 협상이 성사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지난 1일 발표된 관세는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도 멕시코의 국경 강화 약속 등을 이유로 한 달간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의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0,000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및 범죄, 돈 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부대 발족 등을 약속했습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군인 파견 등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과도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중국 관세 역시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늘 0시를 넘어선 시점까지 미중 양국 어느 쪽에서도 관세 유예와 관련한 발표가 나오지 않아 대중국 10%의 관세는 발효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하자 중국이 즉각 다양한 조치를 발표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공지문을 통해 중국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은 또 이번 과세 조치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공고문을 통해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시장 감독 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고 악랄한 행보라면서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행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 수감돼 있는 폭력적인 미국 범죄자들을 포함한 어떤 국적의 추방자들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는 과밀하며 가혹하고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산살바도르 외곽의 호숫가 별장에서 부켈레 대통령과 회담 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 없고 특별한 이주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에 억류된 모든 국적의 이주민들에 대해 우린 그들을 보낼 수 있고 부켈레는 그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이어 그는 또 현재 구금돼 미국에서 복역 중인 위험한 범죄자들이라면 그들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는 엘살바도르에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요구에 부응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엘살바도르에 압박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엘살바도르가 미국의 감옥 시스템의 일부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엘살바도르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만 받아들일 것이며 미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에겐 상당한 비용이 부과돼 전체 교도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연방정부 재편에 나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플랫폼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는 과밀하며 가혹하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 웹페이지는 많은 시설에서 위생시설, 식수, 환기시설, 온도 조절 및 조명 장치 등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고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단체 3곳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신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합니다. 이민자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국 불법 체류의 기회를 찾는다는 비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뉴욕주 유권자의 79%가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에 대해 찬성 45%, 반대 37%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과 백인은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고 히스패닉과 흑인은 반대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아시안 응답자의 경우 46.1%가 출생시민권 폐지의 지지 입장을 밝혔고 25.2%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백인의 경우 찬성 47%, 반대 36.7%였으며 히스패닉은 찬성 39%, 반대 42.2%, 흑인은 찬성 34.4%, 반대 3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69%가 출생시민권 폐지에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25%만 찬성했습니다. 정당에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38%가 출생시민권 폐지를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IC 요원이 학교와 종교기관에 들어가 불체자 수색 및 체포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6.6%를 차지해 찬성 41.7%보다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56.4%는 불체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공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79%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관해서는 유권자 39%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42%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마 계획을 밝혔던 테렌스 박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광석 현 회장도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 예상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계획을 밝혔던 테렌스 박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가 불출마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렌스 박 대표는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동포사회가 단합,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발족돼 활동에 들어간 테렌스 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어제 예정됐던 후원기금 모금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박 대표의 불출마 발표로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경선에서 단독 후보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현재 이명석 전 퀸즈 한인회장만이 입후보 등록 서류를 수령해간 상태입니다. 다만 빅모상으로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인 김광석 현 회장의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서 출마 권유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독감 환자가 최근 5년간 최고 수치에 달하며 보건당국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뉴욕시에서 2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주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건국은 뉴욕시는 독감 시즌이 절정에 달했으며 현재 보고된 사례는 과거 최고치보다 높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도 주 전체에서 지난 25일까지 약 5만 2천 명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7주 연속 독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수도 전주 대비 11% 증가해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자는 1,624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볼티모어 시 및 시의회, 고등교육 다양성 담당자 협회, 대학교수협회, 레스토랑 노동자 권리단체 등 4개의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과 21일에 DEI 정책을 철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을 발동했습니다. 원고 측은 제출된 소장에서 미국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명령이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을 초과해 법원이 이를 불법, 위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영김, 민주당 데이브 민,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연방 하원 의원 3명은 지난 1일 공동으로 미국 전쟁 영웅인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황금 메달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영옥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발의됐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의회 황금훈장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과 동격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낙태약을 처방한 의사 혹은 의료진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낙태권을 인정하는 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 낙태약 처방자를 기소한 가운데 뉴욕주의 의료진이 타주에서 소송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낙태약 처방 의사는 이름을 적지 않고 의료기관명만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올해 6월 뉴욕시장 선거에 정당 간판을 바꿔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롱스 공화당 의장은 최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부패 혐의로 형사 기소돼 오는 4월 연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당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내가 어떤 당에 속하든 어떤 투표를 하든 미국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지난 1995년 4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7년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정당을 변경할 수 있는 마감일은 오는 14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